얘기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 남사스러워. 남사스럽네 정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따로 오시면 이 이상 다시 들으시려면은 이거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롤링 라디오 김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롤링 라디오 정영철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어떻게든 뭐 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합니다. 네, 그냥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레보 스토리를 통해서 에레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좀 받았어요. 사연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 하진 못하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의 의견이 또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참고로 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상담료는 받지는 않을게요. 네, 무료 서비스로. 네 무료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질문의 종류가 대중 없었어요. 보니까 맞아요. 뭐 이런저런 별의별 질문이 다 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저희가 먼저 좀 언급드렸던 자동차와 연애 관련한 것들을 조금은 압축시켜서 연애 자동차 연애는 이게 그거는 어떤 그 좀 연관성? 제 사심이 섞였어요. 아, 좀 제가 오케이. 이제 좀 결혼을 하고 아줌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애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연애에 대해서 재밌죠. 한마디라도 거들고 싶고 그럼. 그쵸? 좀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연애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이유는 또 저희가 또 부부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만나시기 전에도 그 연애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다 살리셔가지고 네. 한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태 솔로였고 첫 사연으로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21살 미대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 전역 후에 236318IS 후기형을 업어올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금전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가장 큰 걱정은 제가 전역하는 동안 거진 3년 개체수가 줄어들까 걱정이네요. 뭔가 지금은 가질 수 없으니 짝사랑하는 느낌도 들고요. 미리 대비해서 요즘은 정비를 책과 영상으로 배워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열정이 뭐 네, 나중에 저희 집 차고에서 간단한 다이 정비도 하려고 이미 직구로 236 메인터너스 책을 샀습니다. 역시. 이야, 대단하다. 제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라면 차량 구입 과정이나 차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야, 훌륭한 분이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 젊은 패기 얼마나 너무 열정. 아름답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정말. 개체수가 없어지고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걱정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럼요. 차가 내가 원할 때에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건 숙명과도 같은 고민이죠. 그쵸. 예. 저는 이미 236을 좀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라이프가 이미 시작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를 소유하기 전에, 네, 소유하기 전에. 알아가고 막 네. 그래서 이미 너무 멋진 그 236을 즐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너무 멋지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차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살 수 있더라도 돈이 다 있고 내가 모든 준비가 됐어. 근데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좋은 매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예로 들자면 저는 머스탱 2008년식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전기형을. 저는 흑형은 원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 매물을 찾을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럼요. 저희 그 전 세대도 보러 가고 했었는데 계속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자꾸 대체할 것들을 찾다 보니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시무룩해 있었는데 진짜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그 찾고 있는 그날 밤 그 전 세대 모델을 보고 와서 시무룩해져 있는 그 저녁에 갑자기 부산에서 제가 딱 원하는 매물이 뜬 거예요. 그걸 영철 대표가 찾아줬죠. 영철님이 찾아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그거를 끌고 왔어요. 서울까지. 근데 그 만남만 생각해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상태 좋은 차를, 이렇게 컬러도 예쁜 차를 만났냐, 상태 좋은 차를.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인연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차와의 인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3년 후에 어쩌면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때의 마음이 또 달라지실 수도 있고, 나는 그래, 내가 3년 후에 사기로 했지만 그때가 지금이지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랑 이 차가 만날 타이밍이 아직 아닌가 보다. 나 다른 차를 좀 경험하고 있다가 더 멋진 시기에 이 차를 만나야지. 정말 나의 인생에서 좋은 때에 이 차를 만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만나게 된다 계속? 그러면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들으면 저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그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만남을 이렇게 좀 기대하고 좀 인연으로서 생각해 주시는 것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차를 자기가 원하는 때, 그리고 그 만나게 된 그 순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자금적으로도 그게 맞춰지는 거는 사실 경험하기 힘들죠. 맞아요. 엄청 힘들죠. 엄청난 경우의 수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기적 같은 순간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영철님도 사실 지금 타고 있는 911도 예전에 한번 못 만난 적 있잖아요. 사고 싶다. 근데 지금 못 사네 라고 해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잊혀져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매물을 만나가지고 사왔던 그쵸. 케이스잖아요. 네. 제가 학생 때 처음 그 매물을 봤었어요. 대학생 때. 근데 그 제 집 주변에서 매물이 딱 떴었는데, 학생 때니까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그냥 지나갔죠. 잊고 지내다가. 그냥 그 매물 이렇게 막 보다가 모든 게 저한테 이상적이었어요. 색깔도 좋았고, 그 다음에 상태라던가 그 차가 완성되어 있는 어떤 스펙들이 내가 너무 원하는 내 스타일. 정말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근데 당연히 그냥 그때는 내 비싸니까. 차로 만들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난 거죠. 한 7, 8년? 네, 7,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니다. 한 7년 정도 지났나 보다. 그러고 나서 우연찮게 갑자기 매물을 딱 보게 됐는데, 맨날 그 하듯이 온라인으로 막 뒤지니까, 그러다가 딱 만나게 됐는데 아마도 그 차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그 스펙이라던가 약간 히스토리랑 그게.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동일한 차인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그때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번호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대 번호를 제가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었고, 근데 높은 확률로 아마 그런 그 차인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그 차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인연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문 주신 분 말씀은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막 열정적으로 그 차를 36을 찾고 계시고 318 IS를 찾고 계신 걸 보니까 되게 경량 스포츠 주행, 경량의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그런 운전 재미를 느끼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고출력보다는 뭔가 쥐어짜면서 그런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차 스타일이기도 하고, 왜냐면 제 전 차가 저는 230을 탔었고, 저는 325를 탔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강하게 고민했던 게 저는 230에 318 IS였어요. 근데 이게 실키6냐 아니면 4기통이냐 이걸 고민 엄청 했는데, 4기통이 이제 앞이 가볍고 하니까 더 재밌다 막 이런 얘기. 있고 차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시승해봤을 때도 경쾌한 맛은 있었어요. 근데 그 차 딱 318에 가장 내가 원하는 그 상태는 그때는 못 만난 거죠. 반면에 325는 제가 원하는 상태를 딱 만났었고, 군대를 갔다 오면 내 취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차는 시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막 정비도 알아보고 막 DIY 그러니까 열정이 진짜 열정하는 거 같아, 보시면은 지금. 그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차 매물에 있어서는 굳이 지금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때에 달려있는 거라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짝 또 그 연애 이야기로 갈게요. 짧은 질문입니다. 결혼은 어떤 마음에 들면 혹시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약간 그 주제 한정 없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약간 그거 그럼요. 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죠. 야, 사실 엘리버 그런 공간이에요. 네. 별 얘기 다 하는. 짧은 질문입니다. 결혼은 어떤 마음에 들면 결심하게 되나요? 두 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하.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결혼을 했고 저희 둘이 결혼을 했고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 4년 7개월 했죠. 먼저 일단은, 말씀해보세요, 영철님. 일단은 어떤 마음에 들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근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딱 순간,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다 이런 순간이 딱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연애를 하면서 차근차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또 그래서 우리 정신 생소하긴 바짝 한데 차려야 돼요. 네. 저는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연애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 사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도 보고 점점 갈수록 이 사람이랑 같이 산다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이 사람이랑 산다면은 뭐 재미라는 거가 뭐 되게 주관적인 거지만은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서로 잘 맞는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주고 나한테 맞춰주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한테 기꺼이 맞춰주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맞아요. 비혼주의자의 딩크족의 처음에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 그쵸.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차근차근 그냥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딱 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렇게 여러 날들 동안에 좀 그런 확신들이 조금씩 계속 생긴 것 같다.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쪽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 되게 좀 개인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나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결단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 삶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되게 상대방의 삶을 지켜주고 싶고 되게 돕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더 커지고 더 멋지게 자라날 수 있게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갖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내 인생만 쳐다보고만 있어도 바쁜데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나를 조금은 잊고 좀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게 좀 신기한 마음이었고 내가 이런 게 사랑인가? 이런 게 정말 이 사람을 배우자로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상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그런 결심으로 맺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되게 많이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화려한 걸 하는 게 아니야. 막 우리 둘이 막 어디 맨날 코스 요리를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명품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데 뭔가 우리 둘이 만나고 오면 그냥 공원을 걷더라도 그냥 되게 사소한 되게 소소한 일상을 보내도
내가 되게 웃고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랑 나랑 그 행복을 만드는 그 방식이 조금 비슷한가 보다. 쑥스럽다 근데 말하려니까. 그니까 이게 나 진짜 모르겠다. 따로 이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약간 지금 막 역해서 막 끊으시는 분들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이 앞에 카메라 놓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 남사스러워요. 남사스럽네 정말.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여기까지 하고 따로 오시면 이 이상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려면은 이거는 유료 서비스를 전환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사연은 야, 이거 심오한 질문이다. 왜 이젠 갖고 싶은 차가 없을까요? 이야. 근데 이 질문 있잖아요. 네. 저는 되게 요새 많은 사람들 머리에 있는 질문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희 주변에도 있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심지어. 맞아. 그러니까 요새는 아마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신차,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신차들 중에는 왜 가지고 싶은 차가 없을까? 인 것 같아요. 왠지 클래식카까지 포함일 것 같은데 이 분의 라이프 스타일 생각하면. 아닐걸요. 클래식카 중에는 가지고 싶으신 차 많을걸요. 요새 나오는 차들 중에 왜 그 심금을 울리는 정말 너무 가지고 싶다 하는 차가 없을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저도 차가 그래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차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정답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질문을 이제 더 들어가자면은 그럼 도대체 뭐가 매력적인 차인가?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요새 나온 차들이 기술적으로는 더 진보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공산품이라는 게 원래 새 것이 좋잖아요. 공산품은 새 거가 나오면은 더 발전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매번은 아니어도 그래서 뭐 자동차들도 되게 계속 발전시키고 진보해서 나올 텐데 요새 보면은 진짜 딱 끌리는 차가 많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 심플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차라는 제품으로서의 자동차가 너무나 복잡해져 버렸어요. 자동차라는 물건의 되게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복잡한 기술들을 되게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 차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차든지 간에 생김새는 다 달랐어요, 디자인이. 근데 일단 차에 딱 타면 그 차를 조작하는 방법을 대충은 다 알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와, 근데 요즘 진짜 모르겠던데요? 근데 요새는 갑자기 앉아서 운전하려고 하면 찾게 되잖아요. 다 뭐 달라서 방식이. 인터페이스 안에 다 이제 숨겨놓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피로해요. 그걸 찾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내가 익숙해지는 게 물리 버튼들이 많이 사라진 게 저는 그거에 되게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버튼의 생김새는 죄다 달라요. 차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결국에 그 버튼에 그 그려져 있는 아이콘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누르면 뭘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대충 아는 거죠. 근데 요새는 다 숨겨져 있어요. 어딘가에. 근데 문제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거가 차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그 버튼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있는지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바로 파악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피로도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전이라는 게 사실 본질인데 운전이라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들이 요새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전이라는 거를 더 즐겁게 만드는 혹은 운전이라는 행위를 극대화시키는 차들이 가치 있는 차였다면은 요새는 그거를 점점 많이 가져가는 차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자율주행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전기 차량도 그 운전의 즐거움을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자동차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있으실 것 같다. 그리고 뭐 또 굉장히 큰 것 중 하나가 또 디자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모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특히나 요새 너무 그래픽 과잉에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는 물건을
그래픽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복잡한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피로도를 유발을 하고 반면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라던가 전반적인 어떤 실루엣이라던가 그거는 오히려 다 천편일률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픽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조금 피로해지지 않았나. 근데 그 그래픽이 또 차량의 그 그래픽도 이제 너무 많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소위 뇌절을 한다 그래서 뇌절을 하다 보니까 좀 호감도가 떨어지는 방향까지 가버리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은 저희가 자동차 디자인을 이야기를 할 때는 퍼스트 리드라는 게 있고 세컨드 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거. 실루엣. 네, 그거는 실루엣. 그다음에 비율.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뭐 맨날 우리 뭐 비율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 눈이 그렇게 사물을 캐치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쓱 사람의 이 사람 뭔가 사람의 이목구비는 세컨드 리드, 그래픽에 가깝죠, 사실. 근데 이 사람이 멀리서 걸어올 때 그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비율, 뭐 실루엣, 키라던가 어떤 전체적인 그 골격 구조라던가 그런 게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래픽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게 조금 주객도 전도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요즘 차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한 차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밤 같은 경우에 저 차 뭐야? 약간 잘 구분이 좀 안 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두울 때 보거나 멀리서 보면. 그렇죠. 뭐 현대기아차인가? 볼보인가? 그렇죠.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하면서 또 든 생각인데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그 솜씨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마다 어떤 그 정답과 같은 지점에 모두가 가고 있어요. 모두가 이제 수렴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다 비슷비슷한 그 어떤 지점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직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정답에 도달하기 한참 이전에는 자동차 회사들마다 자기만의 그냥 그 정답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몰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기들도 몰라.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캐릭터가 서로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자동차 브랜드들마다의 그 성향도 되게 확실하고 다르고. 근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항상 있었겠죠. 완전한 정답에 가기 전이니까 오답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캐릭터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발전하면서 차들이 어떤 정답이라는 지점에 이제 점점 도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거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브랜드 한 몇 개만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맛이 좀 그 차 브랜드들마다의 다른 맛이 매력을 좀 다른 매력도 어렵죠. 그런 게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보자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고도 좀 차라는 보이거든요. 물건 자체를 되게 여러 가지 차를 많이 차에 경험해 대한 보신 재미가 분이 어찌 보면 줄어들었다. 떨어지신 그런 거 보면 약간 소유에 있어서의 좀 그 즐거움이 좀 줄어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사실 디톡스의 시간을 가지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좀 그냥 다 좀 잊어버리시고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야만 하는 약간 그런 자신만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마음까지 좀 다 내려놓고 그냥 조금 자동차를 잊고 지내시는 것도 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럼요. 갖고 싶은 차가 없을 때는 갖지 않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명확한 답이죠. 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해서 즐기는 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를 즐기시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셔도 좋을 수도 있겠다. 그쵸. 뭐 예를 들면 자동차와 관련된 글을 쓴다거나 뭔가 뭐 매거진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아예 자동차라는 주제 자체를 거기서 떠나 계셔도 저는 뭐 크게 문제 안 된다. 맞아. 뭐 모든 취미생활이 그렇잖아요. 되고요. 또 다음 이제 사연을 넘어가겠습니다. 로터스를 사려고 하는데 잔고장이 많을까봐 걱정이에요. 하셨습니다.
일단 어떤 로터스인지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좀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워낙 여러 가지 차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 차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차는 저런 문제가 있고 서로 다 달라서 뭐라고 딱 답변하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왜냐면 또 전기차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쵸. 내연기관차도 있을 거고. 저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차든 장고장이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저는 사람의 그 오너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장고장에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거를 고치면서 라이프 스타일,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너무 피로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드라이브를 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를 즐기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수리하는 그런 즐거움까지 그런 부담감까지 내가 끌어안기가 힘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야 당연히 장고장은 당연한 숙명이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 따라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 차를 지금 머스탱이 되게 만족해하는 이유가 그런 잔고장이 크게 없어요. 속삭이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즐기고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의 성향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 자체의 장고장의 그 이슈들은 차마다 너무 다르고 뭐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 차가 정말 장고장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장고장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조금 배제하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들어보시고 아 생각보다 장고장이 이 차종이 별로 없구나.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네? 라는 확신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플러스 장고장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조금은 각오할 수 있을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품이라는 게 고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잔고장이 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지 않겠다는 저는 조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경험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로터스라는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장고장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경험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경험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결단 같은 거죠. 정말로 내가 그 차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알아가는 거죠. 물론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장고장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느끼는 어떤 경험치도 있을 거고 거기서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아예 경험을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예 0인 거죠. 아무것도 뭐 그 경험도 없을 거고 그걸 통해서 뭐 생기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을 거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답한 편인 거고 영철님의 이야기가 좀 더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장고장이 있을까 걱정돼요가 아니라 로터스가 타고 싶은 그 마음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가 이제 그걸 들여다보니 그런 얘기들 많더라. 장고장 이야기 근데 장고장 이야기에만 내가 키워드 맞춰놓으면 그런 얘기만 들린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거에 대한 되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더 크게 들려.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있어요.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레인지로버 있잖아요. 그래 또 그거 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맞아. 그런 장고장도 많다 어쩌다. 근데 제가 가만 보면은 제 주변에서 실제로 소유하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잘 타고 계세요.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맞아. 대체할 차가 없다. 맞아. 이 정도 수준으로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개인의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제각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본인이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어디를 갈까, 정비소를 어디를 갈까를 정해놓는 건 좀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나요? 그게 하나 있으면 좋죠. 네, 뭐
왜냐면은 좀 믿는 구석을 믿는 구석을 하나 만들어 만들어 놓은 놓는 거.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샀어. 그래서 뭔가 뭐 정비할 게 생겼어. 그러면은 어딜 가야겠다. 요 정도는 정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은 될 수가 있죠. 확실히. 그쵸.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차종을 빗대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한국 귀국 시 이사 차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바이퍼 ACR 익스트림 부두 2 에디션 아니면 911. 근데 그 911 중에서도 GT3 RS나 공랭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와, 이야, 엄청난 고민이다. 이분 되게 엄청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너무 중요하죠, 사실. 왜냐면 그쵸. 이삿짐은 인생에 어찌 보면 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사실 뭐 여러 번 이사할 수 있지만,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한 번, 그쵸. 두 번 정도니까. 근데 일단 제가 되게 신기한 거는 되게 다른 차잖아요.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넓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일단 저는 바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엄청 잘 알진 않아요. 잘 알진 않은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된 차는 맞아요. 되게 재밌어 보이고 다찌 바이퍼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부두 2 말씀하시면 아마 그 3세대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나왔었던 그 모델을 말씀하실 건데 되게 전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엄청 디자인도. 멋있어요. 진짜 엄청 멋있고 근데 다만 이게 GT3 RS 혹은 공랭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세 차는 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세 개가. 음. 그래서 그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원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서 이건 전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두 2라고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은 되게 바이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ACR 중에서도 부두 2가 저도 바이퍼 정확히 많이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끝자락에 나온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저도 이제 바이퍼를 볼 때 제가 그때 한창 좋아했었던 건 전 GTS-R이라고 1세대 바이퍼가 르망에서 우승했었던 그 레이스카가 있어요. 그게 GTS-R인데 그거 오마주에서 나온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ACR 베이스로 흰색에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있고 옆에 성족이 그려져 있는 저는 그거에 한번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다 차가.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부두도 그런 비슷한 스페셜 모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펙적으로나 뭐가 다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색깔이 막 엄청 강한 색이더래요. 였던 것만 기억나요. 막 검은색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이퍼는 GT3 RS랑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트랙에서 겁나 빠른 기록을 낼 수 있는 트랙 머신이다. 이런 차인데 그 방법이 둘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GT3 RS는 뭐 어느 세대 GT3 RS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997일 수도 있고 991일 수도 있고 992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997은 조금 번외로 하고 991, 992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트랙에서 랩 타임을 내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춘 차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하이테크를 동원해서 트랙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머신이다. 이 두 컨셉은 같은데 그 방법이 둘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이퍼는 저는 그 예전 소위 정말 그 매뉴얼 했던 차들의 그 영혼이 남아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진도 자연흡기, 10기통 자연흡기에 엄청 고백 기량이 아마 8000cc가 넘었을 거예요. 원래 트럭 엔진으로 개발하던 차라서 무시무시하겠다 진짜. 네, 무시무시한 차예요. 소리도 무시무시하고 근데 그게 수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차는 정말 운전자의
많은 걸 기대는 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운전자가 정말 운전자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GT3 RS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 더 빠를 거예요. 아마 트랙에서는 더 빠른 기록을 낼 수 차가 좀 더 있겠지만 도와주는 게 좀 도와주는 것도 많고 조금은 더 정제가 돼 있는. 정제가 되어 있죠. 리파인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너무 다른 차 성향이 달라서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어떤 차가 더 나의 성향에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공랭이 등장했는데 이 공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차량과는 아예 다른 장르라서 장르 자체가 물론 뭐 공랭 중에서도 또 무슨 차량인지는 무슨 차를 염두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차를 성향을 좋아하시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것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제 한국에 가지고 왔을 때 투자 가치로서 맞아요. 좋냐, 그런 거 생각을 이런 생각을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랭이 또 등장해서 그쵸.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맞아요. 계실 예.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답변이. 만약에 공랭 포르쉐를 사오신다라고 하면 물론 즐기고 하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GT3 RS와 바이퍼 그 ACR을 완전 없는 거니까 고려하실 정도라면은 아마 답답하신가? 그 감성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빠름을 즐기는 방식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공랭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한국에 와서 판매를 한다라는 목적이라면 전 공랭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팔릴 거예요. 아마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GT3 RS도 찾는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GT3 RS도 그렇고 바이퍼 ACR도 그렇고, 뭐 바이퍼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3, 4억 이상일 거예요. 근데 또 공랭은 3, 4억까지는 아마 안 갈 거거든요. 물론 3, 4억 이상 더 비싼 공랭이야 많지만은 뭘 고려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3, 4억대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 터보 계열, 뭐 964나 993 터보 계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판매를 염두에 하신다, 좀 빠르게 좀 잘 판매될 만한 차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도 공랭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동시에 판매하기에도 빨리 판매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분이라면은 저런 선택지가 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지금 살 수 있다, 전 바이퍼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바이퍼 갖고 올 것 같아요? 전 바이퍼 갖고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바이퍼를 가지고 오면 거의 뭐 유일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국내 한 대 이런 저는 문구는 사실 잘 안 믿는데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뭐 ACR이 있긴 있을 건데, 뭐 지금 저 부두 에디션이라고 하면은, 근데 부두 에디션이 엄청 한정 생산일 거예요.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부두 에디션 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완전 유니크할 것 같고 그냥 대체할 수 없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차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고. 그러게요. 911은 사실 지금 GT3 RS나 공랭을 고민하시는데 네. 부두는 그냥 부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전 되게 좋지 않을까? 저거 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근데 한 가지 고민은 그건 되실 수 있겠다. 고칠 때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그 엔진이 뭐 얼마나 트리키한 엔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소유하고 내가 탈 재미, 내가 운전하는 재미,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내가 바이퍼를 할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걸로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마일드하게 그냥 좀 더 잔잔하게 즐기다가 좀 더 편하게 즐기다가 판매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저는 공랭이나 GT3 RS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